자, 이번 시간에는 265쪽 형벌입니다. 이쪽은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형벌 하나, 과태료 하나 이렇게 반드시 나옵니다. 무조건 맞춰야 돼요. 자, 형벌은 이쪽하고 좀 그래도 관련이 돼 있어요. 이쪽하고 좀 관련이 돼 있다고. 자, 우리 행정 형벌은 우리 법에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지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다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두 가지가 있어요. 문제 내는 방식은 뭐 3-3을 다 골라라 또는 1-1을 다 골라라 이렇게 내는 거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 중에 다 골라라 이렇게 문제 나와요. 오지선다로 내기도 해요. 3-3은 이렇게 외웁니다. 자, 무, 거, 관, 직, 상, 투 이렇게 외워요. 어디서 많이 봤던 글자죠? 자, 무는 무등록 중개업자인데 칠판에 보시면은 나머지 글자는 다 여기 있던 거예요. 자, 무, 그다음에 거, 여기 관직, 상, 투. 오, 되게 희망적이죠? 앞에 나왔던 글자가 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1-1은 어떻게 외우느냐? 1-1은 양, 이, 서, 판, 매, 명, 수, 을, 비, 유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대부분의 것이 앞에 나왔던 겁니다. 또 따라올까요? 자, 양, 이, 서, 판, 매, 명, 수, 을 이렇게 9가지가 이미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비, 유만 하면 끝나는 거죠. 오, 좋아. 그럼 이제 책 보고 하죠, 이제. 265 맨 밑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자, 뒤로 갑니다. 자, 무거 관직상 투. 자, 3-3 무거 안 무거? 엄청 무겁잖아요. 그래서 무거 관직상 투 이렇게 무거 관직상 투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무거 관직상 투.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이렇게 나오죠, 시험에는. 그러면 3-3 이렇게 고르면 되죠. 자, 2.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거짓 부정 등록. 아까 절둥치 3-3 받았던 애. 무거 관직상 투 거. 자, 관직상 투 관은 관계법령에서 양도나 알선을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청약통장을 매매 교환을 중개했거나 매매를 업으로 하면 3-3이다. 딱지를 접지도 말고 치지도 마라. 자, 직,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당사자, 쌍방대리. 그다음에 투는 우리 투기 조정 행위가 두 가지 있었잖아요. 탈세 등을 목적으로 소유권 보전 등이나 소유권 이전 등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했다. 또 관계법령에 따라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했다. 투기 조장 행위다 이거죠.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오면 찾으면 됩니다. 자, 무거 관직상 투 했습니다. 무거 관직상 투. 자, 1-1.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1-1은 이사 그랬잖아요. 이 양은 이쪽이죠. 자격증 양도대여 쪽이잖아요. 자, 이걸 쪼개면 참 여러 개로 쪼개져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자격증을 양도한 자, 자격증을 대여한 자, 자격증을 양수받은 자,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까지 다 들어있는 거죠. 이 중에 딱 하나만 골라 나와요. 하나만. 그러면 1-1 어렵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양은 그걸 개공거, 등록증 쪽. 등록증 양도되었죠. 쪼개면 8개로 쪼개져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자기의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등록증을 양도한 자, 등록증을 대여받은 자,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한 자, 다른 사람의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한 자, 등록증을 양수받은 자, 등록증을 대여받은 자. 전부 다 1-. 전부 다. 뭐 할만하네. 이 정도 그래도. 자, 3번. 3번에 2개 들어있어요. 이중 등록 이렇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중 소속.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우리 절둥치에 있었지. 그다음에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이중 소속. 우리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다 1-1 들어가죠.
다음에 4. 이중사무소 임시시설물. 이중사무소. 2개의 둔 사무소. 이중사무소 임시시설물은 개공일 땐 임등치 1-1 받았던 거죠. 양양 2, 4. 좋아. 다음에 판매명소 금지행위.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행위. 명. 저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았다.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영하게 했다. 이 명자는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죠.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으면 당신은 3-3이잖아요. 근데 이자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았다. 자, 개공이 이자를 통하여 중개 의뢰받은 개공은 1-1이잖아요. 또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영하게 했다. 이때는 이제 1-1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잘하냐. 자, 잘 들으세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수로 앞에만 읽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3-3 이렇게 풀어. X 땡 틀려버리는 거지 이게. 틀려버리는. 얘를 묻는 게 아니야. 얘를 통해서 중개 의뢰받은 얘를 묻는 거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여기까지만 읽고 3-3이라고 그러면 틀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1-1 얘를 묻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이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예요. 이자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은 개공.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1-1 이렇게 외우는 거야. 뼈다가 2개가 서 있는 걸 상상해. 뼈다가 2개가 서 있는 걸 상상한 다음에 1-1 이렇게 고르는 거라고. 이 그림을 그려주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이거는 3-3이 아니다. 네. 좋아요. 자, 수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 보수나 실비를 초과해 금품 받는 행위. 이런 거 쉽지 뭐. 판매 명수 1-1. 자, 우리 거래용 사업자죠. 거운, 차, 해일, 차. 이 차가 쪼개면 3개나 쪼개져요. 첫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했다. 또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했다. 또 개공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차입니다. 3개 중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차. 우리가 라고 외우지만 실제로는 차예요. 셋 중에 뭐가 나와도 다 1-1. 여기까지 다 배웠던 거고. 자, B.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비밀은 1-1. 이것도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11, 12, 13을 묶어보세요. 11, 13을 묶어보시고 제가 읽는 부분 위주로 치세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1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1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다 아닌 자가 들어있죠.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라고 외우지만. 자, 11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명함의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또 개공도 아닌 자로서 간판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또 개공도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를 한 자. 우리 아닌 자가 들어가면 다 1-1 주는구나. 아닌 자. 좋아요. 자, 다 있습니다. 형벌 2개 다 있고 저 밑에 효과 좀 볼게요.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면 이자는 자격증도 있고 등록증도 있어요. 이자가 입업징역. 현재 우리 입업징역, 입업벌금 배우고 있잖아요. 입업징역 받으면 당연히 자격 취소입니다. 근데 징역은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등록도 취소됩니다. 또 벌금형은 300만 원 이상일 때만 결격이죠. 300만 원 이상 벌금 받게 되면 절동치가 됩니다. 자, 오른쪽 동그라미 2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입업징역 받았다면 자격 취소가 되겠죠. 또
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다면 이자는 그냥 결격 사유만 되는 거니까 당연히 3년 동안 중개업을 종사할 수 없죠. 자, 그러면 중개보조원도 형벌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어요. 중개보조원도 이 법상 행정형벌 대상자에 포함된다. O라고 풀어야 돼요. 보조원도 가능한가? 보조원? 보조원도 무등록 중개업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거 우리 판매 명수 관직 상투는 금지행위인데 이 금지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다 적용되는 것들이에요. 개공 등에게 다 적용되고 중개보조원도 자격증 양수돼요. 가능하죠. 양수돼요. 이종 소속도 가능하죠. 중개보조원 이종 소속. 그다음 중개보조원도 비밀누설 금지 의무. 중개보조원도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뒤 유사한 명칭 가능하잖아. 중개보조원,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받을 거 많기도 하네. 중개보조원도 들어간다. 그러면 이어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일반인도 이 법에 따라 형벌 받을 수 있느냐? 가능하다. 무등록 중개업도 있고 또 유사명칭 이런 거 있잖아. 공인중개사 아닌 자, 개공이 아닌 자 이런 거 가능하다 이거지. 형벌은 아무도 예외가 없구나 이거지. 형벌은 아무도 예외가 없다. 그다음에 양벌 규정이요. 양벌 규정은 예전에 우리 고용인 파트에서 배웠는데 우리가 3-3은 법의 48조고요. 1-1은 법의 49조고요. 양벌 규정은 법의 50조에 있어요. 이쪽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벌 규정은 뭐냐? 소공이나 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 얘네들이 48조 3-3, 49조 1-1을 위반했다. 그럼 그들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겠지. 근데 누구에게도 우리 개공에게도 뭘 준다? 벌금형 주는 걸 양벌, 둘 다 벌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였냐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벌금형을 받는 이유가 뭐지? 벌금형 받는 이유는 바로 관리 소홀이었다. 형벌이라는 것은 과실책임주의다. 그래서 잘못이 없는 자에겐 형벌을 절대 가하지 않는다.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형벌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개공이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을 땐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 양벌 규정에는 면책 규정이 있다. 면책 규정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 밑에 동그라미 2번. 개공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밑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써드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써드렸어요. 동그라미 1번. 소공보조원이 이 법 위반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이하 벌금형을 처해질 때 개공이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거죠. 그러면 소공보조원이 징역이면 개공은 벌금, 소공보조원이 벌금이면 개공도 벌금이 될 텐데 주의할 점은 2번의 두 번째 줄, 둘 다 벌금형을 받게 될 때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럼 틀려요. 동일한 범위에서 받는 거지 액수가 같은 게 아니에요. 또 3번은 면책 규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뒤로 가시고 개공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땐 벌금형을 아예 받지 않는다고 해야 돼요. 아예 받지 않아요. 자, 그러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면 뭘 받는데? 벌금형을 받을 텐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일 때 이걸로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은 이다 아니다? 아니다. 개공이 내가 직접 위반해서 받은 벌금형은 아니잖아 이게. 그래서 양벌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경우는 이 법에 따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등록 취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밑에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형벌도 다 했습니다. 자, 이제 과태료로 갑니다. 이 법에서 제일 약한 건 과태료죠. 자, 이쪽 행정처분은 지정 취소는 국장이,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시도지사가,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등록관청이 주는 행정상 제재예요. 행정기관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징역벌금, 형벌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니까 검사가 이자를 공소제기, 기소를 해서 법원에 형사재판을 열어서 받게 되는 형벌인 거죠.
지금부터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에요. 행정질서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이 질서벌이라는 용어는 시험에 안 나와요. 기초 질서를 위반했을 받는 것이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니까 이건 행정기관이 때려요. 국장이나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이 때리는 게 과태료인데 과태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우리 법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딱 500 때리는 거 아니에요. 5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으면 그럼 이 법에 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제일 약하겠네. 자, 500만 원의 과태료는 이렇게 외워요. 500만 원의 과태료는 자, 연수라는 애가 있어. 연수라는 아가씨가 있는데 이 아가씨는 지금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 뭘 설명하냐면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저는 베토벤 운명을 2번 듣는 걸 좋아해요. 우리 베토벤, 여러분 베토벤 교향곡 있잖아요. 교향곡. 저도 음악은 잘 몰라도 이 정도는 알아요. 베토벤 5번, 여기. 베토벤의 5번 교향곡이 운명이잖아. 여기 마치 500만 원 이하네. 운명. 이거 있잖아. 자자자잔 이거 있잖아, 우리. 네? 그 정도는 알잖아, 우리. 자, 연수는 사람들한테 설명한다고 나는 베토벤 5번을 운명을 2번 아침에 들어요. 저 아침을 시작할 때 누구랑 같이? 징하게 시커먼 개랑 같이. 징검개. 징하게 시커먼 개는 또 뭐래? 그냥 까만 개. 그래서 연수, 설명, 운명, 징검개. 시작. 연수, 설명, 운명, 징검개. 이렇게 외우면 쉽게 외워져요. 자, 연수가 뭐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우리 연수교육은 개공과 소공이 실무교육 받은 후 몇 년마다, 2년마다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이 연수교육이잖아.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를 5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누가 부과하는 게 중요해요. 누가? 시도지사. 주의하셔야 돼. 왜? 연수교육은 누가 실시해? 시도지사가 실시하잖아. 근데 주의할 점은 이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가 개공일 수도 있고 또 소공일 수도 있는데 주의할 점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누가? 시도지사가 과태료 부과한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보통 우리 개공이 뜨면 등록관청이 잘 어울리잖아요. 근데 개공에게 시도지사가 주는 유일한 과태료예요. 이게. 과태료입니다. 이제 개공이 위반죄라도 시도지사가 과태료 500만 원 이하라는 걸 조심해야 돼요. 자, 소공이면 당연히 시도지사가 잘 어울려요. 자, 됐고. 첫 번째 됐고. 설명.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거는 개공일 때는 뭐 주고 500만 원이 과태료가 되고 소공일 땐 자격정지니까 2번 끝에다 잘 적어놔야 돼요. 2번 끝에다가 괄호 열고 소공 땡땡 자격정지. 이거 바뀌면 절대 안 돼요. 아까 행정처분할 때도 했었죠. 자격정지 여기 확인 설명.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개공일 땐 500이하 과태료, 소공일 땐 자격정지. 매우 잘 나옵니다. 매우. 연수 설명. 그러면 확인 개공에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걸 꼭 잊지 말아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로 돼 있는 자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소공이라고 들어가면 틀리는 거죠. 이건 누가 과태료 부과한다? 등록관청. 등록관청이 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등록관청이. 개공의 중개업 관련된 거니까. 자, 운명. 이거는 여기 묶어보시고 이 운명은 거래정보사업자고요. 이 운명징검계는 협회 거예요. 협회 거. 자, 운영규정에 승인받지 않거나 운영규정에 변경 승인받지 않거나 운영규정에 위반했다. 이 운영규정 위반은 거래정보사업자 500만 원이 과태료다. 이 명하고 이 명은 같은 건데 이 업무정지에서 이것과 관련된 거예요. 명령. 업무보고, 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으로 출랑되고 출석되고 까불면 개공한테는 얼음! 업무정지, 얼음! 근데 거래정보사업자와 협회가 감독상 명령에 불응하면 500만 원이 과태료가 됩니다. 운명. 우리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니까 이건 누가 때려야 돼? 국토부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누가 과태료 받는지를 알면 누가 때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협회도 다 누구 관련된 거예요?
국장과 관련된 거죠. 이 운은 공제사업의 운용실적,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공제사업의 운용실적 공시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 함독상 명령, 징. 국토부 장관은 협회 임원에 대하여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위반행위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그때 뭐 개공, 건전, 징계 해임 요구 이렇게 용모했던 징. 원장님의 숙제 검사, 금융감독원장, 국장이 요청받아서 공제사업에 검사할 수 있다. 원장님의 숙제 검사, 국토부 장관은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 개선 명령할 수 있어. 근데 안에 헷갈릴 게 없는 거 뭐냐면 협회가 위반한 거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말고는 없어. 아예. 협회는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답이에요. 자, 과태료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 1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가겠습니다. 일단 그 페이지에서 저 밑에 이제 과태료 누가 부과하느냐를 자세히 써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뒷장 가죠. 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100만 원의 과태료 이렇게 외워요. 자, 월세에 100만 원 밀렸어요. 임차인이. 월세에 100만 원 밀려가지고 집주인한테 문자가 날라왔는데 뭐라고 날라왔냐면 이복의 방을 빼. 근데 잘 보니까 그 문자가 광고 문자네. 광고 문자가 두 개 날라왔어요. 이복의 방방 빼 광고 문자. 자, 이는요. 이전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우리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해야 되잖아. 이전 신고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자, 이사비용 100만 원 시작. 이사비용 100만 원 이렇게 외워요. 그렇게 하면 쉽게 외워져요. 이전 신고니까 이사비용 100만 원. 이전 신고 100만 원이라고 이거 누가 때려야 돼? 등록관청이 과태료 때리는 거죠. 등록관청입니다. 개공의 중개업 관련된 거니까. 이 보가 이쪽과 관련돼 있었어요. 우리 임동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보증하고 휴업을 그때 어떻게 외웠었냐면 바로 전 시간에 휴업과 보증은 생가선, 임동치, 약강한사 100만 원 그랬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 임동치.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 관계증서 사본이나 전자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럼 100만 원의 과태료. 휴업과 보증은 센 것은 임동치, 약한 것은 100만 원. 보증. 이게 100만 원의 과태료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틀립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설명 안 했어. 종이, 공증, 100만 그랬다. 잘했습니다. 개시 의무. 우리 개시할 것이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는 신고불증 원본, 그다음에 자격증 원본, 보증 설정 증명서류, 중개 보수 요율표 개시해야 되잖아. 개시 의무 위반했다. 액자 안 걸었다고. 자, 액자 100만 원. 액자 100만 원입니다. 개시인데 뭐 멍멍이라고 해서 똥개 100만 원 해보세요. 똥개 100만 원. 이렇게라도 우수한 거 가르치는 거 다 외워야 돼. 똥개 100만 원. 자, 자격 취소되고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분실했는데 그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이게 시험에 거기까지 나와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되고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그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그렇게 보면 100만 원 과태료죠. 하나 또 있어요. 거짓으로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이게 집에다가 숨겨놓고 저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사유서를 냈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걸렸을까? 어떻게 이게 걸리지? 몰라요? 공무원이 그랬나 보지. 사유서를 내니까. 우리 솔직히 해보자. 집에 있지? 어? 그랬더니 예. 이렇게 해서 걸린 거죠. 자, 죄송합니다. 우리 마음이 강해야 돼. 이 험한 세상. 마음이 강해요. 집에 있지? 그러면 없다고요. 잃어버렸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야죠. 자, 이건 자격증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중요하냐. 이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이 과태료만. 이건 다 이제 등록관청에 부과하는 거고. 다 적혀 있어요, 지금. 자, 이 반은 등록 취소되고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등록증 반납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짧죠.
등록 취소되고 등록증 반납하지 아니한 자 100만 원 과태료 등록 관청이 폐. 3월 초과 휴업 신고 안 했다. 폐업 신고 안 했다. 중개업의 재개 신고, 휴업 기간의 변경 신고. 폐업과 그 친구들. 자,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뭐가 나올지 몰라요. 예를 들어 휴업 기간에 변경 신고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만 떠도 뭐더라? 폐업과 그 친구들 100만 원의 과태료. 자, 광고. 광고 문자는 다 위반자가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개업공인중개사인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이 표시 광고할 때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공의 성명 이걸 표시하지 않았다 이거지. 그다음에 문자. 우리 개공이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성명을 허위로 거짓으로 표기했다 이거죠. 그다음에 문자. 우리 부칙상 개공이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했다. 이 셋은 다 백과태료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아까 유유 우리 1-1 형벌 쪽에서 청벌 쪽에서 유유를 아까 어떻게 했냐면 이 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개공이 아닌 자인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비교해서 바꿔서 내기도 해. 바꿔서.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이 표시 광고할 때 사무소 명칭, 소재, 연락처, 성명 이걸 빼먹으면 백과태료죠. 근데 개공이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 표시 광고하면 1-1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해볼게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아닌 걸 찾아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내더니 5번 개공이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이 표시 광고한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던데 대충 공부해가지고 광고는 백과태료인데 그러면 땡 못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볼 때는 개공인지 개공이 아닌 자인지를 꼭 구분해야 된다. 개공이면 과태료, 아닌 자는 1-1이다. 이렇게 해야 안 헷갈리는 겁니다. 이건 다 이제 등록관청이 부과하는 거죠. 백과태료는 이 자격증 반납만 시도지사가 나머지는 다 등록관청이 부과하는 거예요. 과태료를 누가 부과하냐가 중요하다고요. 자, 백과태료도 했고 저 밑에 과태료 처분권자 다 나오고 저 밑에 다시 한번 과태료 부과 징수가 있어요. 과태료 처분권자 다시 한번 써드렸고 저 밑에 맨 밑에 보면은 과태료 부과 기준이라고 있을 거예요. 기준. 저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는 좀 메모 좀 할 게 있어요. 필기 좀 해보세요. 자, 두 가지입니다.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이 두 가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6개월인지 3개월인지는 국토부령으로 정해요. 근데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 뭐냐면 예를 들면 500만 원 이하인데 실제로 200 줄 거냐, 300 줄 거냐, 400 줄 거냐, 500 줄 거냐 이거. 또 100만 원 이하는 실제는 다 50만 원 넘는 게 없어요. 20만 원짜리도 있고 3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이 기준은 어디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걸 시험에 되게 잘 내요. 이걸 바꿔가지고 헷갈리잖아 이게. 그럼 어떻게는 외워야 하잖아 이거를. 어떻게 외우느냐? 자, 이걸 외우자고. 과태료는 대통령령이다 이렇게 외워요. 우리 전 대통령 둘 다 감옥 갔잖아. 뭐 땜시 감옥 갔지? 다 돈 땜시. 그래서 과태료, 돈 땜시, 대통령령 이렇게라도. 자, 과태료 박근혜 해보세요. 시작. 과태료 박근혜. 그렇게 외워요. 혹시 뭐 그분을 사모하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 과태료 박근혜라고 외우겠습니다. 과태료 박근혜.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국토부령 이렇게 외우고요. 죄송합니다. 그분 혹시 사모하는 분이시다면 과태료 박근혜. 그분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에요. 썬이야, 썬. 해가 아니고 박근혜. 자, 된다요. 자, 그렇게라도 외우세요.
과태료 받거나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겠어요. 자, 오른쪽 위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과태료 부과할 때 이때도 동기,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고려해서 2분의 1 범위 안에서 금액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다만 늘려도 각각의 500, 100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밑에 과태료 기준은 아직은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실제 외우기는 어려워요. 500만 원 이하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 1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할만은 해. 할만한데 이거는 지금 외우지 말고요. 나중에 암기 방법을 요약집 가고 들어가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암기 방법.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가능성은 있어요. 시험법인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의 이제 가장 어려운 파트를 지금 4시간 동안 공부한 거예요. 행정처분, 그다음에 형벌, 그다음 과태료 이렇게 공부한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2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최근에 문제된 경향을 보면 28회, 29회 전부 다 이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에서 현재까지 배우셨던 이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에서 30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4분의 3을 차지하는 게 공인중개사 법령이에요. 이게 제가 공부를 지금 강의를 할 때 어느 한 곳 빼지 않고 아주 꼼꼼하게 다루드는 이유는 그렇게 문제가 꼼꼼하게 나온다. 30문제나 나오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워낙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밑바닥까지 다 긁어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만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대충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득점, 이 과목은 고득점을 얻어야만 우리 합격이 충분히 가능하죠. 가끔 이런 말씀 하세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너무 자세히 한다, 저보고 강의를. 근데 이렇게 안 하면 합격 못 한다니까요. 그리고 기본서가 매우 중요해요. 기본서가 아주 자세히 돼 있잖아요. 돼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끔 저보고 자랑하지 말라고. 근데 저도 어느 정도 자부심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제 책에 대해서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 생각이 그래요. 제 생각에 시중에 어떤 책보다 더 시험에 적합하게 되어 있다. 학문서가 아닌 수험서. 우리는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자격시험에 적합하게 내용을 기술해야 되죠. 이게 어떻게 문제가 나오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지, 실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야, 다. 실무적으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게 뭔 상관이야, 지금 우리는. 그거는 나중에 합격하고 고민할 일이지. 그렇게 기술된 책도 있어요. 근데 백날 읽어보세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와. 법령에 있는 내용만 시험에 나와요. 이게 어떻게 문제가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거기에만 초점 맞춰서 공부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문제도 거기에 적합하게 나와 있고요. 일단 기본서에 들어있는 문제는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어렵지 않은 문제고, 나중에 우리 그 예상 문제집에 들어있는 문제는 꽤 어려워요. 꽤 어려운데 그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 이 과정을 잘 이겨내야 돼요. 잘 이겨내야 나중에 곧 난이도 높은 문제도 풀게 돼요. 실제 시험에도 난이도 높은 문제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그런 문제를 맞춰야 당연히 고득점이 나오는 거죠. 60점 정도는 쉬운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60점 정도는 쉬운 문제로 나오니까 그건 누구나 거의 다 맞출 수 있어요. 실수만 하지 않으면. 근데 난이도 중상, 특히 상, 이 정도 문제를 잘 맞춰야 우리가 고득점이 가능하다. 자,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2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